네, 오늘 청취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NLY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NLY죠.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14%가 넘는 배당 수익률, 이게 정말 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NLY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리츠랑은 조금 달라요. 뭐 상가나 오피스 빌딩 이런 실물 자산을 갖고 임대를 받는 식이 아니고요. 주택담보대출증권, MBS라고 하죠. 여기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내는 그런 모기지 리츠예요. 어허, 그렇군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높은 배당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 구조는 어떻고,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청취자님의 장기적인 목표에 맞을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NLY,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 차이예요. 금리 차이요? 네. 그러니까 좀 낮은 금리로 단기 자금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걸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장기 모기지 증권, 아까 말한 MBS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단기로 싸게 빌려서 장기로 비싸게 굴린다? 맞습니다. 그 금리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게 주된 이익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예요. 아, 레버리지요? 네. NLY는 이걸 아주 많이 써요. 자기 자본의 한 6배 아니면 7배까지도 이 정도 되는 꽤 큰 규모로 돈을 불려서 투자 규모를 확 키우는 전략을 쓰거든요. 와, 6배, 7배요? 아유, 진짜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뭐 시장 상황이 좋으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극대화될 수 있는데 반대로 금리가 뭐 예상과 다르게 확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시장 충격 같은 게 오면요. 손실의 위험도 똑같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야,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네요, 진짜. 정확합니다. 이런 구조가 그럼 배당에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14%, 15% 배당률 엄청난데 최근에 올랐다고도 하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는 배당금이 꽤 여러 번 깎였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줄어드는 추세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NILY의 수익 모델 자체가 금리 변동 같은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민감하다. 그렇죠. 분석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과거에도 보면 금리 환경이 좀 안 좋아진다, 불리해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배당을 줄였어요. 아니면 뭐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배당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듣고 보니 그 높은 배당률만 보고 아,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겠네요. 그럼 주가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아, 이것도 NILY의 그 구조적인 특징이랑 딱 연결이 돼요. 구조적인 특징이요? 네. 회사가 번 돈,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배당률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에 돈이 쌓여서 그걸로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를 키우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아, 이익이 회사 성장에 쓰이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거군요. 네. 뭐 혁신적인 사업을 새로 확장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하는 거 잘 유지하는 데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분석에서도 NALY가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막 올라서 큰 부를 안겨주는 그런 소위 백만장자 만드는 주식, 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보신 그 높은 배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한 대가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높은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제공하는 대신에 그만큼 자본 성장 잠재력은 좀 제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께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구조적인 한계점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뭐랄까, 과연 이 높은 배당률 하나만으로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LY의 그 매력적인 높은 배당 수익률, 그 이면에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 또 과거에 배당이 깎인 적도 있고 미래에도 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가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점, 이런 위험 요인들이 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NLE 캐피털의 14%대 배당률, 정말 혹하는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작동 방식, 그리고 리스크,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배당률만 딱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우리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요, NY라는 투자가 청취자님의 투자 목표나 또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성향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 흐름을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위험을 안더라도 길게 보고 자산을 불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지, 여기에 따라서 NY에 대한 평가는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NY의 수익 구조가 단기금리랑 장기금리 차이에 크게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앞으로 금리 환경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아주 급격하게 변한다면, 뭐 예를 들어 금리가 확 오른다거나 반대로 확 떨어진다면 그때 NY의 수익이랑 배당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금리 차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청취자께서는 어떻게 직접 추적하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